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네, 가격이 네, 네. 많이 폭등하면서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이 뭐라 그럴까 감정 대립까지도 상당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그쵸. 없는 분들은 정말 열받죠. 그 너무 뛰어오르니까. 네, 네, 네. 정부 말만 믿었는데. 근데 또 산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막기 위해서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막 억누르려고 하니까 또 불만이 생기고 뭐 양쪽이 다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투자라는 개념은 오늘은 좀 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하세요라는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 투자가 아니라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계시다가 지금 상황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최근 한 3, 4년 동안 근접하기 어려운 정도로 서울이 시세가 오른 케이스를 봤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택인 분들이 끝까지 정부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직접 공부를 해보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다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성인이 돼서까지도 내 집 마련하는 그 순서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놀랐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보통 어떤 내가 그 차익 거래를 어떤 기대하고 투자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네, 근데 네.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거는 투자의 개념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건 하나도 없는데요. 자기 집, 거주지, 주거 안정만큼 이루시라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라는 발생이 하는데 시세 차익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돌려 말하면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좀 말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저는 월급을 받아서 화폐를 받잖아요. 그걸 같이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 하락하는 분만큼의 물가의 상승이 발생하니 가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나는 그에 상응하는 상승분을 뭔가 갖고 있어야지만은 나중에 갈아타더라도 아이가 자라고 나면 더 큰 집으로 가길 바랄 텐데 회사가 가까운 쪽으로 가길 바랄 텐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내 집은 갖고 화폐 하락을 해지하는 용도로 계속 가치는 가야 되는 티켓이라고 그러는데 열차가 떠난 다음에는 저는 다음 열차를 탈지 안 탈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열차 탈 때 같이 그 열차에 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상당히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네네.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살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반드시 서울을 사셔야 된다면 그건 돈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되니 안 될 것 같고요.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은 서울 사셔도 되는데 아니라면 서울 근교라도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로 부동산을 집을 구입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활 환경과 최대한 맞춰야겠죠. 아무래도 뭐 아이가 생긴다면 학교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이 회사가 서울과 뭐 만약에 부천이다 그럼 출퇴근할 수 있는 경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는 곳으로 가서 좀 무리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대출 받아도 내 집 마련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입지를 갖다 말해야 되는데 자꾸 내 집 마련을 꽂혀갖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건 생활 반경 가까운 내에서 그렇죠.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일 테니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뭐 역세권이라든지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곳에는 마련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좋은 입지.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입지가 좋아야 된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수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자기가 사는 집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값만 생각하지 그 외에 부수적인 비용들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대출을 왜 받아야 되는지 두려움을 좀 갖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라도 마인드가 조금 어디서 좀 차이 났냐면, 저도 그랬고 대출 이자를 갖다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혹시라도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떡할 것인가, 이자를 아깝다 생각했는데, 그 물가 상승분이라는 게 뭐 그런 것 같았어요. 내가 산 집에 대출 이자를 낼 때 이 집의 시세가 오르는 거로 그냥 그러니까 집에 저축한다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만 하고 아깝다고만 생각했을 때 진입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떨어질까 봐 하는 이런 걱정, 이거는 수천 년간 안 바뀐 룰을 갖다가 본인만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실수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 더 싸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싸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에 내가 사기가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대출도 지금 그 비율이 많이 낮춰졌잖아요. 지금 50%인가요? 지금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40%, 50% 고가 주택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 예전처럼 7, 80%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내 자금이 조금만 있어도 뭔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내 자금 자체가 커야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 돈에 맞춰서 멀리 가라? 그렇죠. 그 지역이 어딘가에 따라 틀린데, 이왕이면은 자기 생활 반경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개발이 다 되면은 안정적인 도시가 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면 되는데, 구태여 서울 강남 근처로 자꾸 생각하면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는 또 좋은 입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돈에서 구할 수 있는 아파트 그 단위 내에서의 최적의 입지를 구해라. 그렇죠. 근데 입지를 볼 줄 모르는 게, 저도 제가 보니까 입지를 모른다는 게, 내가 어디 살고 싶은지조차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평면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용 면적이 뭔지도 모르고, 작은 거 하나도 우린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걸 좀 깨달았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제 어쨌든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매매를 할 때 개인들이 많이 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실수들을 하나요? 일단 집을 사고 파는 과정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집을 산다, 그럼 집값이 4억이다 해도 4억 안에 내 자기 자본 얼마고, 그리고 대출은 얼마 받으면서 법무비 취득록세가 있다. 그럼 취득록세 외에도 법무비가 있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서 계시다가 차액분을 갖다 마련하려고 급하게 뛰어다니다든지, 집값만 계산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입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 남자분들은 아무 데나 살면 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좀 그거랑 다른 촉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이런 곳에 살고 싶어.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경우는 여자분들 말씀 잘 들어주시면 실수는 별로 안 하실 텐데, 일단 이런 내 집을 사는 과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집을 사는 과정 자체라는 거는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어떤 용도로 얼마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로 이해해야 될까요? 또 중요한 건 날짜에 대한 개념인데, 날짜라면은 내가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살던 분은 나가셔야 되고, 그 집에 살던 분은 또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서 날짜를 혼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급하게 서두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날짜가 안 맞으면은 대출도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갑자기 급하게 마련했는데 요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도 중요하고 내 자기 자본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몰라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실제적으로. 특히 날짜를 잘못 맞추신 분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이 실행이 안 되면은 몇 억에 대한 차액을 갖다 마련해야 되는데, 그날 마련을 못 해주면 내가 들어가서 잔금을 받아야 될 분도 문제가 되고,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되면 사고라고 하는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 좀 주의하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부동산 초보자든가 처음 집 사는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이게 또 기나긴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다들 나는 집을 좀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새 아파트에는 살고 싶고, 입지 좋은 새 아파트는 살고 싶고, 일반적으로 비싼데 어느 지역 가면 역세권에 아파트가 반값 이런 광고가 붙어 있거든요. 보통 지역조합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주택에 가서 덜컥 계약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약 없는 요약 없는 사업의 조합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피하시는 게, 보통 지주택은 원수한테 추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수 지고 싶은 사람한테 추천한 집에 본인이 가서 계약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원수도 아닌데 그런 것들 좀 피해야 되고, 나는 싸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싸게 사고 싶지 않나요?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똑똑한 줄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없는 게, 남들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서 본인은 가서 덜컥 사시는데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이폰 살 때도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공부 좀 하고서 사셔야겠죠. 공부라면 어떤 공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공부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고 파는 문제도 있지만, 집이 왜 올라? 떨어져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개념, 오르는지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집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도 그랬었는데, 최고 큰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믿음, 그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게. 와서 보니까 많이 깨져야 되는데 잘못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집값 떨어져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안 산 분들의 기대감이죠. 그래야지 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물질이라는 게 결국 돈을 의미하는데,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걸 갖다가 이해할 때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막 비난했었는데, 불로소득이라는 것 자체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았고, 특히 불로소득이라고 비난하면서 본인은 이자 소득을 갖다가 더 높은 이자를 받기를 원해. 이자도 불로소득인데 그건 또 안 맞고, 이런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해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굉장히 좀 큰 것이고, 자기가 사는 집을 사는 데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좋은 입지에 가서 살기 편한데, 내 가족이 살기 편한 집 사두면은 왜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 진입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물가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산 시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잖아요. 올라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하면 이제 해지용으로, 부동산 내가 살면서 계속 해지도 되고, 집도 없이 산다는 게 좀 나중에 나이 들어보니까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건 젊었을 때 객기였던 것 같고요. 나이 들어보니까 집 없이 내 가족을 건수한다는 게 좀 창피하고, 나중에 작은 집에서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이념적인 걸로 다 마무리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집은 언제, 아까 2000 몇 년도에 장만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 네네네. 집을. 그럼 그 집에서 계속 갈아타기를 하신 건가요? 그 집은 제가 이제 옛날 흙집을 허물고 지은 집이니까 제 집이라고 정확하게 봐기는 부모님한테 받은 집인데, 지금 생각하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짓지 않고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남이 지어준 거 편하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집 팔고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 갔다가 제가 조금 중간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팔고, 전세살이를 또 하다가, 돈 모으는 거는 좀 자신 있었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모으기만 하는 건 자신 있어서 안 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또 금세 한 2, 3년 내에 또 이제 종잣돈을 좀 마련했고 저희 와이프도 같이 일을 하면서 마련한 돈으로 그 진짜 내 집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양권을 처음으로 샀죠. 그리고 이제 입주해서 살다가 사람들이 서로 집 사기 싫어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2014년도니까. 그래서 이제 34평이 있었는데 34평까지는 살려고 하는데 40평대를 또 안 살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또 34평을 팔았는데 정말 한 3천만 원 더 하니까 46평대로 같은 단지에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그 집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이 재난이 발생이 됐잖아요. 올 3월 달에. 그러면서 뭐 자산 시장도 막 무너지기도 하고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수입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는데 이러한 때 뭔가 그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와이프가 학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그래요? 말은 이제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죠. 월세는 나가니까. 월세도 나가고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고 본인도 돈을 못 벌고 쓰기만 하니까 그때 저한테 제일 크게 도움됐던 건 사실 부동산을 투자해놨던 월세가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뭐 아파트 아니면 뭐 상가 어떤 쪽에 투자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라고 예, 여기 영등포에 있는 그 공장형 아파트였고요. 그게서 조금 도움이 됐고 또 제가 또 열심히 그 벌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고정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동산 쪽으로 설치해 놓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주식도 해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공부 안 하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손해만 나고 왜냐면 샀다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조니 대표님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 쪽에 일단 해놓으면 샀다 팔았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에도 같이 그 시세라는 게 시세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월 이렇게 월세가 나와주면은 매우 그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이건 집이 아닙니다. 그냥 상가 같은, 네네네. 사무실 같은 네, 맞습니다.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생활이 안 되니까 뭐 나중에 많이 나오는 건 나중 얘기고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게 더 중요하다. 현금이. 한쪽만은 아니고요. 시세도 오르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공부 열심히 다니다 보면요. 그 자기가 지금은 안 보였던 것들이 여기는 시세도 오르는데 월세도 잘 나오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좀 과감하게 사놓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죠. 대표님도 처음에는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고 어떤 식으로 다니셨길래 지금은 그런 게 보이나요? 뭐라고 처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부동산 안티 부동산이었거든요. 뭐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뭐 이런 때도 굉장히 비꼬면서 말을 드렸고 서로 상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막상 집을 살 때 되니까 뭔가 좀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부동산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부동산이라는 곳은 중개 소장님 계신 거니까 그 현실적인 이해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뭔가를 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고 그 뒤부터 이제 책도 좀 보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듣고 부동산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시세가 오른다? 왜?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찾으려고 요즘은 네이버 앱이 매주 이제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
보면서 이게 맞나 하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좀 가끔은 내가 그 집을 좀 보기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현장에 보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짠돌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대표님을 모시고 어떻게 과거에 그렇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런 어떤 경험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들, 중요한 지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저도 이게 짠돌이처럼 살아보겠다 노력은 하는데 작심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성공을 하시려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 흡연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조금 문제적 학생이어서 나중에 제가 담배 끊기 직전까지 하루에 3갑씩 피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저보고 담배를 못 끊을 거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째 담배를 피지 않고 있는데 자기 의지를 갖다가 꺾지 마십시오.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시면 돼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가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 없는 중도 포기니까 시도 말고 결과를 얻으려면 정말 자기 의지를 꺾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이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